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하 1단원 집합이죠. 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교육과정상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집합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1번 문항을 반드시 맞기 위한 내용.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반드시 실수 없이 해야 된다. 하나의 목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유형 5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기호가 흔히 이지창,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쓰이는 그 기호를 그 기호의 사용과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객관식이니까 옳고 그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 볼 텐데요. 유형 5번 보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집합에 대한 표기 방법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은 이러한 중괄호를 가지고 우리가 쓰죠. 그래서 이러한 중괄호를 집합의 표기라고 볼 수 있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원소라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집합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원소와 집합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요 기호를 알아볼 텐데요. 요 기호는 당연히 개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한집합, 즉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유한집합에서만 쓸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러한 표시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내용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기호의 뜻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호는 요 기호예요. 요 기호. 요 기호가 뭐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공은 한문에서 빌공이에요. 비어있다는 소리죠. 아무것도 없다. 영어로 empty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공집합은 빈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릇을 집합으로 비교했을 때 그 그릇 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뭐 초콜릿 같은 경우 빈 그릇, 즉 그릇 위에 초콜릿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건 0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집합의 개수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런 집합이 1이, 요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배웠다시피 이러한 기호는 집합의 기호예요. 그죠? 요걸 한번 뜯어보자면 이게 양쪽에 집합의 기호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원소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원소가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요 원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던 건 아까 공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집합이라는 집합이지만 걔가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수는 한 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양쪽에 집합의 표시가 있고요. 집합 안에 원소가 쓰여진다고 했는데 0이 쓰여져 있네요. 이 뜻은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있고 이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며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요거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6번인데요. 흔히 많이 쓰는 이 삼지창과 이지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지창과 이지창은 어느 때 쓰이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원소와 집합을 비교할 수 있고요. 또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부등식에 나왔는데 5랑 7을 비교할 때 7이 더 큰 때 7 쪽으로 입을 벌리죠. 똑같은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집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집합 안에 그 원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을 표현할 거예요. 집합이 크기 때문에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집합과 어떠한 집합과 간에서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이제 그때마다 해결하는 것이 맞고, 단 원소와 비교하기 위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지창을 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 그 원소가 없다면 뭐 없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서 만날 것들은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삼지창이 쓰였느냐,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이 쓰여 있는가, 그다음에 어떠한 표기가 그것이 집합을 표현하는 건지 원소를 표현하는 건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네, 3개죠.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을 원소로 가진 집합의 개수니까 2개가 되고요. 그래서 빼면 1. 네, 맞는 설명이겠네요. 또 해석해 볼게요.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1이고요. 3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이 되고 더하라 그랬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4가 아니네요. 그래서 2번 답을 체크해야 되겠고 옳지 않은 거 2개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Y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좌변은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원소 8과 9를 가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얘도 원소가 2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는이 성립하느냐? 는이 성립하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5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 뭐였죠 아까? 그죠, 공집합. 쉽게 뭐라고 생각하자?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자. 빈 그릇에 초콜릿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의 개수는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요거는 해석을 하게 되면 집합의 원소가 2개가 있죠. 0이라는 원소와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소 2개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5번도 맞는 문항입니다. 네, 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이것의 예가 되는 게 아마 3번일 것 같아요.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하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라는 글씨가 있고 A랑 B랑 같다라는 게 있는데, 우선 앞에 부분을 자르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원소의 집합의 개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죠. 보기 3번. 즉 A를 뭐라고 두고, A를 XY 이런 식으로 두고 B를 8, 9라고 둔다면
이 A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되고, 그죠? B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돼서 같죠. 하지만 A랑 B랑 같느냐라고 물어봤어요. A는 X, Y고 B는 8, 9인데 원소가 같나요? 그러니까 집합이 같나요? 우선 집합이 같다는 것은 첫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둘째, 그 원소 각각이 같아야 됩니다. 각각이 같지 않죠. X가 8인지 9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조건이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XY라는 문자를 두어서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럼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 같은 경우 2, 3 이렇게 두면 확실해지겠죠. 2, 3 이렇게 두면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A라는 집합을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몇인가요? 그렇죠. 3. 맞게 대답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3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원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쉼표 앞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이렇게 생긴 원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와요. 그죠? 이거 외에는 뭐 저희가 또 따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요거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쓸 수 있고, 자, 요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쓸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 볼게요. 집합 A 안에 공집합이라는 요 삼지창이죠. 요거는 원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항 볼게요. 집합 A에 1이라는 요거죠. 요거죠. 요거라는 건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포함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1이란 집합 A에 1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지창이네요. 그러면은 요 왼쪽이 집합이라는 것이고 이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 2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요러한 원소 하나 있고요. 요러한 원소 하나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문항입니다. 4번 먼저 볼게요. 4번 요 기호 보니까 왼쪽이 요 부분이 집합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요거랑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원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그죠? 1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건 없어요. 이쪽에 괄호가 생긴 거.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볼게요. 삼지창이기 때문에 이 왼쪽을 원소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느냐, 이렇게 아예 자체로 생긴 원소가 있느냐. 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집합에 관련된 우리 2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1번을 맞추자라는 목표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만 아신다면 충분히 맞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쑥 달래서 푸시고 반드시 맞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